네, 안녕하세요. 북한 제임스입니다. 오늘도 저희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제 옆에는 실제는 없지만 먼 한국에서 조경일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네, 작가님,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 작가님 지금 한국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줌을 통해서 만났는데 좀 느낌이 어때요? 네, 전혀 미국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하니까 세상이 참 연결된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 이른바 그 글로벌 사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분단 이슈 파헤치기 주제는 참 이게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 좀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과 또 체포에 관한, 네, 주제입니다. 작가님, 일단 지난해 12월 3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후에 해제되고, 며칠 전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까지 됐습니다. 작가님의 생각은 좀 어때요? 네, 한국 사회의 일종의 비극이 될 뻔했던 네.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행히 계엄이 해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체포가 됨으로써 이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음, 다행스럽다. 네, 이렇게 저는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그 탈북민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그 독재 사회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사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최악의 독재 체제이기도 하고, 작가님은 예전에 북한이 계엄이 일상인 곳이다 라고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얘기인가요? 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이제 공감을 할 거예요. 계엄령 포고령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과 또는 정당 활동도 금지하고, 또 네, 집회 그런 내용이 결사도 포함됐었죠. 예, 네. 금지하고, 언론 출판도 이제 검열하게 되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불시에 검문도 할 수 있게 되고 즉 음, 일상의 자유로움이 사실상 통제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포고령의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어떤지 알잖아요. 정치 활동 절대로 안 되고 정치적 발언도 안 되고 출판의 자유 당연히 없고 거기는 뭐 기 자유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고령을 보면은 북한과 똑같아요. 그게 음, 한국에서 포용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 다시 일상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우리가 즉 계엄령 상태가 일상인 곳에서 살다가 왔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하마터면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뻔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그렇죠. 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게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얘기하면은, 그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예컨대, 오징어 게임이나, 뭐 BTS나, 이런 문화적인 파워가 하도 강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화도.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주제는 계엄 상황입니다. 네. 아니, 한국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놀랬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빠른 기간 내에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이뤄내고 전 세계에서도 좀 어찌 보면은 다이나믹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어떻게 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많이 놀라워 하더라고요. 아마 외국에서 아마 정확하게 그렇게 느낄 것 음, 같아요. 그동안 K-팝, K-컬처, K-푸드, K-방역 등 모든 게 굉장히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마셜러 계엄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마셜러 즉 계엄 사태가 연상이 돼 맞아요. 버리니까 네. 이게 한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음, 외국인들의 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아마 음, 인식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그러게요. 단순히 계엄이 아니고 사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였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나중에 헌재에서 또 어떻게 판결 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전에 군사 독재도 경험했었고 이후에 또 민주주의를 이뤄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좀 어때요? 그렇죠. 이번 사건을 통틀어서 보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 지수라는 이제 인덱스가 있거든요, 지표가. 거기에 그렇죠. 매년 보면은 발표하죠. 매년 발표하는데 한국은 아니, 거기 보면은 민주주의를 이제 분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한 민주주의, 그다음에 불완전한 민주주의, 그다음에 반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은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게 뭐 여러 가지 지표 기준이 있는데 가령 뭐 정치나 정당의 활동 또는 뭐 언론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총합을 내려서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건데 한국은 그동안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즉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흠이 있는 음, 것이다. 그게 뭐 정치 지도자 한 명 때문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제도 때문이든 간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불완전한 요소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다. 이번에 좀 확인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잘 확립해 놨는데 어떤 지도자 한 개인의 성격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나 그런 좀 성향 때문에 이런 위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한국 저희가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을 비교할 때 정말 한국은 민주주의라서 더 나은 것도 훨씬 나은 것도 있는데 이게 다시 북한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쩌지? 정치적으로 볼 때? 라는 걱정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또 유럽을 포함해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뭐 정적이 다 있죠. 정적이 다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항상 뭐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말이나 토론이나 그런 걸로 싸웠지 이렇게 군을 동원해 가지고 막 협박을 하듯이 싸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또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어떠세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보장됐던 기간은 사실 30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동안 항상 네. 이제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1987년 우리가 87체제라고 하죠. 그때 네. 민주주의 헌법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로 넘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제 제대로 누린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을 비롯해서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인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어, 당시 군사적인 독재 정권에서 그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계엄 사태가 완전히, 동떨어진 사건은 아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음, 다시 이제 재등장했던 거죠. 30년쯤 지나서.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계엄을 옹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해가지고 아니 정치인들 싸울 수 있죠. 싸워도 토론이나 아니면 뭐 민주주의적인 시스템 하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거의 파괴해가지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은 김정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군을 동원하고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다 똑같았죠. 갑산파, 연안파, 김일성 때는 그러니까 김일성 때는 갑산파, 연안파 다 제거하고 김정일 때도 뭐 반대파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네 다행히 안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념이 아니에요.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세력이라고 해도 이 민주적인 제도 안에서 어떻게 어, 서로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또 정권을 서로 바꿔가면서 집권하는지 그걸 이제 조율하는 그 제도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인데 이번에 굉장히 한 사람의 어떤 망상에 사로잡힌 그 신념 또는 이념 때문에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제 후퇴시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경험한 이 탈북민으로서 참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어, 저희는 한국에 왔지만 아직 북한에는 살고 있는 뭐 2,400만의 주민들, 2,500만의 주민들이 있는데 기득권을 제외하면은 그 주민들 같은 경우 북한 주민들께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기업부터 기업이 해제되고 또 체포까지 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조 작가님이나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를 체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엄 작가님이 사태를 북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은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계엄 사태라는 것은 네, 군대를 동원한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동원했죠 실제.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아마 별로 놀랍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늘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인민들이 막 거리에 달려나와서 장갑차를 가로막고 군인들과 대치하며 싸우면서 음, 이거를 계엄 사태를 철회시키고 대통령을 이제 결국에 감옥 보내잖아요. 저는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일단 지금 재판 중에 어, 있긴 하죠.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워할 거다. 정말 부러워할 것이고 아마 속으로는 우리 저 김정은도 당장 감옥에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놀랐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지도자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무엇 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고 또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판단해가지고 체포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북한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 지도자도 잘못하면 체포할 수가 있네? 지도자도 잘못하면 탄핵시킬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충격이겠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지식이 쌓여가지고 북한도 나중에 김정은이든 뭐 나중에 어떤 독재자든 간에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정 운영을 잘 못하면 저렇게 끌어내릴 수 있구나.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쌓이다 보면 또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딱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결국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우리 손으로 끌어내린다. 그게 네네네. 민주주의구나라는 인식을 북한 주민들이 빨리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게 저는 희망이라고 봐요. 그런 희망을 우리가 한국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 네네네. 계엄 선포가 성공을 해서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군대들의 손에 잡혀가고 이렇게 됐다면은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회를 더 이상 희망적인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음, 그래서 한국은 이 계엄 선언을 빨리 처리하고 이 오류를 범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고 세계 시민들에게도 다시 K의 위력을 다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 정부도 국무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 국민의 선택을 지지한다, 응원한다고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나 작가님이나 저는 실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도 했었는데 작가님도 북한 인권, 북한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신기했던 게 그동안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체포가 되기 전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고 또 계엄을 지지하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죠. 자유인데 잘잘못이 떠나가지고 근데 북한 인권 단체 중에도 일부 단체가 이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단체면 북한 독재 반대하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뭔가 인권을 가치를 지금 옹호하는 단체인데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그런 지도자를 응원하는 게 맞나요? 저는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네, 그건 다 자유죠. 그쵸. 네. 대통령의 다양한 정책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것은 달라요. 계엄 선포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지지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건 뭐 상관없는데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까지도 옹호하면서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계엄 선포는 당연한 거다라고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다. 특히 북한 민주화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 계엄 선포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전시나 비상 상황일 경우에만 이 선포를 내리는 건데 한국은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선포를 한 거니까 일단 이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자유를 상당히 이제 억압하고 제한하고 정치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민주주의예요. 반인권적이고 네, 네. 네, 따라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단체들과 그 사람들은 적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이 계엄 선언은 잘못됐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명확하게. 근데 그렇죠. 네. 오히려 계엄 선언도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문제가 있고 저는 그 문제가 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 민주주의가 뭔지 너무 센 모른다. 발언 아닙니까?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네, 나가도 네. 돼요.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부분의 단체는 안 그러고요. 네, 일부 그쵸. 단체라는 그러니까, 걸,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일부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이제 옹호하고 있는데 저는 음,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사람들이다. 음,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죠. 저는 뭐 또 정치 성향을 상관없이 일단 북한 인권 하면은 얘기했지만
반 독재, 반 인권 침해 이런 가치를 옹호하는 건데 참 거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가 될 뻔했던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을 그것도 북한인권 단체가 지지한다는 게 좀 모순적이다. 네. 이러니까 저희가 항상 예전에 얘기했었던 북한인권의 정치화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겁니다. 뭐 단순히 북한인권은 좋은 거죠. 네,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건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북한인권을 하는 것이 뭔가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네, 그거는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보수 대통령 지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맹목적 지지는 안 된다. 특히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 한해서까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은 이거는 그냥 어, 진영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북한이라는 곳, 즉 일상이 계엄 상황인 상태에서 살다가 억압받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계엄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걸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야말로 정말로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네. 더욱더 우리가 계엄 사태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갈등을 조정해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맹목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북한을 떠난 일차적인 이유는 뭐 식량난, 배고픔 때문이지만 또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네. 네, 그런 가치를 잠깐 잃을 뻔하고 북한 같은 그런 사회가 될 뻔했는데 네, 다행히도 앞으로 헌재 판결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네, 다행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